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와 함께 우리 이제 테셋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테셋의 시험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죠. 특히 금융권. 물론 금융권 아닌데도 테셋을 많이 강조하긴 하지만 특히 금융권에서 객관적인 채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객관식 시험에 경제, 경영, 상식 문제 시험 보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은행권에서 그런 경제, 경영, 상식 시험을 볼 때 그 내용을 보면 기출문제를 한번 뜯어보니까 결국 테셋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셋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 공부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간단하게 공부 방법이라든지 테셋의 구성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테셋 이거 다들 잘 아시죠? 테셋은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 이곳의 줄임말이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경제, 지력, 센스, 사고력, thinking 요거를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이 바로 테셋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테셋은 우리 현실의 복잡한 경제 현상을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종합 경제력,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이다. 이게 바로 테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셋의 출제 영역하고 영역별 문항수, 배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출제 영역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제 이론 파트, 그리고 시사경제 경영 파트, 그리고 응용 복합, 추론에서 판단하는 이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제 이론에서는 기초 일반, 미시, 거시. 참 미시와 거시는 여러분들 아시죠?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거시경제는 우리 국민 경제 전체의 경제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입니다. 국민소득이라든지 물가, 실업 문제 이런 거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국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20문항이 3점짜리가 20문항 돼 있고요. 이게 지식이해고 요거를 현실 상황에 적용된 문제가 10문제입니다. 그 10문제는 4점짜리. 그래서 100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시사경제는 정책, 각종 통계 자료에 대한 이해와 상식의 경제, 경영, 용어 문제 그리고 경영에서는 회사법과 회계, 재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점짜리 20문항, 4점짜리 10문항에서 합계 100점, 그 100점이 30문제가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20문제, 적용 잘 하고 있느냐,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가 1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응용 복합은 어떤 경제 통계라든지 이런 사회 현상 이런 자료를 놓고 이거를 잘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는 해마다 이슈가 나오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환율 전쟁이라든지 금리나 논쟁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나오는데 그런 이슈 분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 문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 방법 중에 하나가 비용하고 편익을 분석하는 비용 편익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게 응용 복합 파트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추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20문제가 출제돼서 100문제. 그래서 우리 테셋은 전체적으로 80문항 300점 만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70 이상 맞으면 최고 우수등 보통 S등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우리 테셋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느냐 보시면 크게 경제 이론 파트는요. 우리 전공자들한테는 좀 쉬워요. 그죠? 전공자 경제학이나 이런
학문을 전공하신 분들은 공부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론 파트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테스트 문제가요. 경제 이론을 깊숙이 많이 다루는 문제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론 수준 정도로 꼭 한번 일독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맨퀴의 경제학, 이건 뭐 우리나라 경제학도들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죠. 가장 많이 보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뭐 경제학 원론 책은 뭐 수많은 교수님들이 집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원론 수준의 이런 이론서는 한 번 정도 정독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시사경제 경영 파트는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사경제 경영에 관련 용어 100선을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선 용어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쪽과 관련돼서는 금융, 그래서 금융시장이나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 그리고 자본시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같은 이런 자본시장 관련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이 생글생글이라는 이 조그마한 신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아니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시사경제 뽀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그 시험 직전에 적어도 3개월분 약 10회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마다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꼭 읽어보시고 시험에 가시라. 그래야 시사경제 경영 파트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요 생글생글에는 요 경제 상식 퀴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약 3개월분을 풀어보고 이때 최근에 우리 시사 용어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잘 쓰지 않는 시사 용어, 너무 과거에 유행했던 시사 용어 이런 건 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어도 최근의 시사가 중요합니다. 좀 더 뭐 3개월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6개월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사 용어를 좀 익히시고, 그리고 우리 이 테셋은 실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시험이에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이 빵빵하게 채워졌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화되고 실제 생활에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이 연결고리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요겁니다. 경제신문 읽기. 그게 한경이 됐던 매경이 됐던 서울경제가 됐던 여러분들 뭐 테스트니까 한경이 가장 그래도 유리하겠죠. 테스트 시험은. 테스트는 매경이 신문이 유리할 테고 어쨌든 우리 대학생들은 특히 또 굉장히 할인을 하니까 좀 경제신문을 꾸준하게 읽어보는 습관은 여러분들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실력을 많이 쌓게 됩니다. 이렇게 시사경제 경영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자, 이렇게 아무리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런 거 있죠. 내가 아무리 이론으로 빵빵하다 그래도 실제 문제화 됐을 때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별도의 우리 기출문제, 그리고 저희도 아마 기출문제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테스트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기출 유형, 대표적인 유형, 늘상 출제된 그 유형, 똑같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유형으로 출제된다 그래서 70선인가요? 60선인가? 그게 홈페이지에 다 자료로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보시고요. 기출문제집을 최근 거 사서 보시고, 그리고 항상 여기 테스트 공부방 요 사이트에 가서 늘상 최근에 동향 좀 체크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대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뭐 두말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공부할 때 전체적인 시험 구성 그리고 공부 방법은 어떤지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이론의 기초입니다. 이 경제 이론의 기초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다 할 때 낯선 용어들이 있습니다. 낯선 용어, 그리고 많이 회자되는 용어들, 그런 경제 관련된 용어에 친숙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다.
자, 먼저 경제활동 또는 경제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생활보다는 경제활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뭐냐? 경제활동이란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 유형의 상품이죠. 서비스. 옛날엔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용역. 근데 용역의 의미가 조금 권위적인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 서비스로 부릅니다. 이거 그냥 다 상품입니다. 상품. 그래서 유형의 상품, 무형의 상품.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에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뭘 경제활동이라고 하느냐? 생산활동, 분배활동, 소비활동 이런 걸 우리가 경제활동, 경제생활이라고 한다. 그럼 생산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생산, 분배, 소비보다는 조금 고도화된 개념입니다. 생산은 재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생산이잖아요. 이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이걸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창출하거나 증가시키는 모든 활동. 그래서 여기 생산 활동에는 어쨌든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보니까 저장하는 거, 운반하는 거, 출하, 판매 활동 요것도 다 생산에 포함돼요. 우리는 이런 활동들은 생산 활동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걸 다 생산 활동으로 포함합니다. 자, 분배는 뭐냐? 생산 요소. 생산 요소라는 것은 생산을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겁니다. 투입되는 거.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사람의 그 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노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본이 필요하고 토지, 여기서 토지는 단순히 땅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요 생산 요소에 대해서도 다시 볼 겁니다. 자세하게 뒤에 가시면. 이런 걸 제공해서 생산에 기여한 대가. 우리가 노동력을 투입하면 우리 공짜로 안 하잖아요. 그 대가를 받죠. 뭘 받죠? 임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기여한 대가,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투입한 대가를 받는 거. 노동을 투입하면 임금을 받고, 자본을 투입하면 이자를 받고, 토지를 투입하면 지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 소득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활동을 분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소비는 말 그대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이죠. 사용해서. 왜 사용해요? 우리가 물건 왜 삽니까? 커피, 뭐 별다방 같은 데서 커피를 왜 사 먹어요? 왜 소비를 합니까?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소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란 생산, 분배, 소비, 이것을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 자, 이게 좀 단순한 것 같지만요. 요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가족과 여행을 하기 위해 경차를 샀습니다. 가족과 여행 가기 위해서 경차를 샀어요. 이거 무슨 활동일까요? 이거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만족감을 얻는 활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소비 활동으로 봅니다. 반면에 내가 택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차를 구입했다. 이건 무슨 활동일까요? 이거를 사용해서 나의 만족감을 얻는 활동일까요? 아닙니다. 택배 사업, 이런 운반,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쓰면 똑같은 경차라는 재화를 구입은 했지만 이 활동은 생산 활동으로 포함되고 이렇게 위의 것은 소비 활동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좀 낯설긴 합니다. 어쨌든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해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 주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경제 주체는 뭐냐? 자기의 의지와 판단으로, 주체가 그거잖아요. 주체. 내가 주체다 그러면 내 의지, 내 판단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 그래서 우리는 주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경제주체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경제활동은 또 뭐예요?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생산, 분배, 소비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생산, 분배 활동, 즉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바로 경제주체입니다. 그럼 우리 경제 주체를 크게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민간 부분은요 크게 가계와 기업으로 구별합니다. 경제 주체를. 가계라는 것은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 우리 개인들이 가계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 물건 사고 뭐 교육 서비스 이용하고 이거 다 이런 상품 재화 서비스를 우리는 소비하는 주체. 그래서 가계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재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 자, 생산물 시장이라는 것은 생산은 누가 해요? 기업에서 생산하죠. 기업에서 상품을 생산한 걸 소비자들은 그걸 사서 씁니다. 요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는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필요로 해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요소가 움직이는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우리 가게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즉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산 요소 소득 그 임금이란 대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산 요소 소득의 시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주는 입장이에요. 내가 쓰는 입장입니까? 주는 입장이죠. 생산 요소를. 그래서 이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테시스는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뭐 시험에서 그렇게 따로 이게 다뤄지지 않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경제학 보통 사회 과목 선택하게 돼 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경제 선택하면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냐 공급자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냐 수요자냐. 그래서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민간부문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 요소를 투입합니다. 이 가게가 제공한 생산 요소를 받아서 투입해서 조합하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소비하는 주체라면 기업은 생산의 주체다. 마찬가지로 가게와 기업은 서로 반대 방향의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입니다. 생산 요소를 받죠. 그래서 수요자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물을 팔아서 제공하죠.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요 수요자 공급자 요게 가게와 기업은 반대다. 자,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은 바로 이제 정부가 들어갑니다. 정부도 소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경제 정책은 정부에서 수행하죠. 그래서 생산 활동도 하고 소비 활동 모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가계와 기업은 민간 부분, 정부는 공공 부분, 요 세 부분, 가계, 기업, 정부를 합하면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통틀어서 국민경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경제. 그래서 책에서 국민경제 나오면 아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그런데 우리가 폐쇄경제, 외국과의 거래가 없는 폐쇄경제라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모든 경제활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국민경제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 외국에서 부족한 건 수입하고 우리가 남는 건 수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부분과도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분의 경제 주체를 외국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의 주체가 된다. 다른 국가와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를 교환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요 해외 부분의 외국까지 포함하면 이 부분은 국제경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국제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부분까지 포함한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고 해외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가계, 기업, 정부를 우리가 경제 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경제 주체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가계는 주로 소비 주체로서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은 생산 주체로서 왜 생산 활동을 하냐?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정부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외국 그 자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